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매출처. 무슨 처요? 매출처. 우리 매출처면 말 그대로 이제 매출하는 데죠. 그래서 외상대금이라고 있습니다. 매출처의 외상대금 뭐죠?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있었는데 무슨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보통 예금. 그래서 보통 예금이 50. 그래서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외상대금 받았죠? 네, 외상 매출금 50. 자산 감소 공용. 그래서 우리 그 채권하고 채무에다가는 거래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채권입니다. 받을 거니까. 그래서 채권은 받을 돈. 그 다음에 채무는 뭐 할 돈이요? 줄 돈, 갚을 돈. 그다음에 채무는 줄 돈. 그래서 채권 나오면 자산, 채무 나오면 부채. 그 다음에 8번 풀어보시는데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이자 나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주는 이자는요? 이자 비용. 요거 가지고 8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8번 보시면 서해은행에 보통예금 계좌에 이자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자가 들어왔는데 얼마 들어왔냐면 21,000원. 그래서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통장에 얼마가 늘어났어요? 21,000원. 그래서 통장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그래서 차변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 받았죠? 우리 받는 이자 뭐라 그러냐면 이자 수익. 그러면 돈 번 게 늘어났잖아요. 수익의 뭐요? 증가. 그러니까 이 10가지에다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 10가지가. 그래서 증가 감소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요.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하면은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들어오죠. 우리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의 상품. 그래서 얼마치 사셨냐면은 125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25만원은 현금 드렸대요. 그러면 현금 줬으니까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나가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25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하셨대요. 근데 외상으로 사는 거 뭐라 그래요? 외상 매입금. 그래서 외상 매입금 얼마요? 100만원. 부채의 증가. 누구한테 돈 줘야 되죠? 그린상해.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0번 푸시는데 10번 죄송한데 연도가 지금하고 안 맞아서 단기로 처리하세요. 1년보다 짧다라고 생각하시고 단기로 한번 분개해보세요. 보시면은요. 그래서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세요. 차입. 차입의 뜻이 뭐죠? 네, 돈을 빌려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빌렸는데 거기 보시면 길게 빌리셨어요? 짧게 빌리셨어요? 짧게 빌렸죠. 네, 짧게 빌렸으니까 무슨 차입금? 단기 차입금인데 단기 차입금은 대변이에요. 왜냐하면 부채가 뭐 됐죠? 늘어났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300.
부채 증가. 어디에서 돈 빌렸죠? 무슨 은행? 서해은행. 그래서 서해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서해한테 돈 갚겠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죠? 300 드렸죠. 그래서 자산에 모여 증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또 풀어보세요. 참고로 지금 풀고 있는 건 전산회계 2급 분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거 다음에 풀 거는 전산회계 1급 수준.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11번. 상품 300만원을 매입했대요. 매입하면 들어오죠. 그래서 상품 300 자산 증가. 그리고 분계 잘하시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내가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틀렸으면 어느 부분 틀렸는지, 맞았으면 어느 부분 맞았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분계는 시간이 좀 필요한 공부긴 해요. 그 다음에 대금 중 200만원은 현금 줬대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200. 그러면 현금이 줄어들겠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돈 주셨대요? 외상으로 하셨대요? 네,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외상으로 한 거 뭐라 그러죠? 외상 매입금. 그래서 외상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100만원. 부채의 증가 1등.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또 풀어보세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판매했죠? 네, 판매했으면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나가죠. 그러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800. 그 다음에 팔면 뭐 벌어요? 돈 법니다. 그래서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와요. 뭐 잘 나오냐면 거기 지문에도 적혀 있는데요. 자기합수표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슨 수표요? 자기압수표. 그래서 요거 잘 나옵니다.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이고요. 자기합수표는 내가 발행해요? 은행에서 발행해요? 은행에서 발행합니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에요. 이제 미리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요 문구가 종종 나옵니다. 당점이라고. 뭐라고 나와요? 당점. 그러면 당점은 또 다른 말로 당사라고도 하는데 우리 회사를 당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계에서 쓰는 용어니까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는 뭐라 그래요? 동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동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거래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냐
거래처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수표 발행은. 그래서 지금은 자기업 수표잖아요. 우리 자기업 수표 받으면 뭐처럼 쓰죠? 돈처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분기하실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다 똑같아요. 이제 저도 안 하던 분기하면은 뭘로 쓸 거냐. 어차피 그거 갖고 당락이 나눠지기 때문에. 왜냐면 어차피 저건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은. 거기 지문에 보면은 얼마로 해라. 이런 건 대부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계정 과목으로 할 건지.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풀어보세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사무실용 컴퓨터. 그래서 어디에서 쓰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용이에요? 사무실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그래서 1년 이상 쓰니까 뭘로 처리하세요? 비품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치 사셨냐면 12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지금 보시면 80만원은 수표 발행했대요. 아무 말 없이 수표 발행하면 내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발행한 수표 뭐죠? 당좌 예금이죠. 그래서 당좌 예금 80. 그래서 나중에 이게 목표예요. 뭐가 목표냐면 당좌 예금은 자산이에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0만원은 외상으로 했대요. 요거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외상으로 하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외상 매입금 아니면 무슨 뭐요? 미지급금. 여긴 뭘로 써요? 미지급금으로 써요. 왜냐면 파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미지급금 얼마요? 40만원. 부채의 증가. 누구한테 돈 줘야 되냐면 반도.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4번 풀어보세요. 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동전 발행 약속어음. 우리 공부할 때 어음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음 나오면 일반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아요. 그거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거 아닌 건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냐면 받을 어음하고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근데 14번은 거기 적혀 있어요. 받았다고. 예, 그러면 받았으니까 이건 무슨 어음일 확률이 높죠? 받을 어음일 확률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받았으니까 무슨 어음? 받을 어음. 얼마 받았다고요? 100만원. 전남.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대금 받았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외상 매출금. 아이고 요거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산 증가. 그 다음에 100만원. 여기는 뭐예요? 자산의 감소예요. 그리고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잘 물어보세요. 뭐냐면 그 거래처 몇 개 써야 되냐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무조건 채권하고 뭐일 때요? 채무일 때. 그래도 어떤 거는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안 쓸 수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문에 채권 채무가 있으면 써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변에 몇 개 쓸 수 있냐고. 저 회사 다닐 때 차변에 28개까지 써봤어요. 몇 개 쓸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최종적으로 차변하고 대변하고 뭐 하면 돼요?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만 27개였어요. 근데 이제 품목은 다르겠죠.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변에 27개, 대변에 외상 매출금 하나, 외상 매입금 하나. 그래도 몇 개 써야 된다 이런 건 없고 시험 때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차변에 3개, 대변에 2개.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지 일반적으로 한두 개면 3, 4개면 끝나요. 그 다음에 15번은 안 풀 겁니다. 찍 그어져 있죠. 그리고 16번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거 설명 듣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거는 나중에 저희 분계 연습할 때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요 분계는 뭐냐면 월급 주는 분계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는데 이거 회사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쪽 담당으로 들어가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줘야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사무실 직원은 급여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급여. 근데 사무실만 월급 주나요? 아니죠. 생산직도 줘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시험 볼 때 저걸로 나오기 때문에, 제조회사로. 그래서 생산직 직원은 임금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월급을 주는 건 똑같은데 이제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급여냐 임금이냐 요걸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냐면은 이 사람이 사무실 월급인지 아니면 공장 직원인지 이렇게 이제 나누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원천징수 나오면 제가 맨날 이것만 씁니다.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이랑 법인세, 중간, 예납. 근데 지금은 세금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죠.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금을 쓰셔야 돼요? 예수금을 써야 돼요. 뭐를 써야 된다고요? 예수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매칭해서 푸는 연습을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그 상태에서 분개하시는데 원천징수 나오는 건 크게 요런 것들이 나와요. 4대 보험.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빠졌구나.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요? 고용보험.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누가 내는 거예요? 직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반씩 많이 냅니다. 100% 반반은 아닌데 고용보험만 반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라고 있거든요. 이건 일반적으로 100% 누구 부담이에요? 직원 부담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일반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근데 회사 잘 들어가시면 이런 세금들 거의 없는데, 저도 살면서 딱 한 번 봤어요. 거의 없는데 내주는 회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보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그런 회사의 장점은요, 이직을 안 해요. 사람들도 요즘엔 어느 정도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보가 있냐면, 여기에서 나가면 다른 회사 가면 월급이 줄어들 것이다. 뻔하잖아요. 왜냐면 월급 받을 때 세금 띄니까. 그래서 저도 한 번 봤는데 그 회사는 이직률이 되게 적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었던 데인데 어쨌든 내주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16번 요거 가지고 한번 분개해 보세요. 그래서 영업직이니까 사무직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월급은 급여 처리하시면 되고, 세금 띄는 거는 저기 예수금 처리하시면 돼요. 한번 분개해 보세요. 보시면은요, 되게 길 것 같은데 되게 짧아요. 이분들 다 영업직이죠. 그러면은 급여 얼마요? 600. 그래서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월급 드릴 때 못 떼야 된다고요? 세금. 무슨 금이요? 예수금. 22만원.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저기 보면 돼요. 차감 지급계 578만원. 자산의 감소.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7번 풀어보시는데, 여기도 단기로 처리하세요. 17번도 7번 여기 보시면 무슨 예금으로 돈 들어왔죠? 당좌 예금으로 돈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냐면 450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차입금으로 보라고요? 단기 차입금. 근데 시험 때는 이제 날짜 보시고, 날짜가 길면은 무슨 차입금으로 하셔야 돼요? 장기. 그래서 단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 무슨 은행이요? 제1은행.
그다음에 정리하시고 18번 푸시는데 우리 자동차 나오면 차량 나오면 쓰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예요. 차량 운반구하고 차량 유지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개해 보세요. 다음에 18번 보시면 자동차 사셨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 부대 비용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1200이 아니고 얼마예요? 1250이에요. 그래서 그 부대 비용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줬죠? 현금 1250 자산 감소. 그다음에 19번 그다음에 19번 보시면 상품을 샀는데 운반비도 포함해야 됩니다.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 때는 부대 비용 나오면 포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03만 2천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으로 500만원어치 사셨고요.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이것. 그 다음에 32,000원은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20번. 그리고 거기 마지막 글자가 빠졌는데 당좌예금에서 결제하였다예요. 거기 결만 써 있는데 결제하였다. (20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했던 얘기는 돈 줬단 얘기죠. 근데 그 돈이 무슨 예금에서 나갔어요?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 30만원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어음 때문에 돈 준 거잖아요.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받으면은요? 받을 어음.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진주. 그래서 정리하시고